저는 지금 경산시의 최동극인 구룡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저 산은 바로 경산의 최동극인 구룡산이고,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좌청룡으로 쭉 계속해서 사룡산, 발룡산 앞에 이 용산에 이르러서 좌청룡 지점이 모두 멈췄습니다. 정면의 구룡산은 동해의 용왕의 셋째 딸이 계모의 학대에 못 이겨서 처음에는 금강산으로 갔다가 거기에는 삼촌이 있음으로 해서 다시 동해 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지금의 매남 뒷산 정상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안주했다 하는 그러한 설화가 전성되는 곳으로서 거기에서 10마리의 아들을 낳았다 라는 그런 설화가 종속 화소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것에서 10마리의 아들을 생산하고 그 중에 한 마리는 동해 용왕에게 불려갔다 하는 그런 설화가 또 중간에 삽화되면서 좌청룡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발룡산 지점에서 다시 여러 개의 용과 관련된 설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쭉 내려오면서 앞에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은 해발 400여 미터가 조금 넘는 용성 면민들의 정신적 지주이고 우상적 존재인 바로 용산입니다. 저 용산의 팔부능선에는 삼국시대에 축조에 따른 산성이 또 현존하고 있고, 그 아래는 그 산성이 무너진 돌더미가 정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래로 계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용성면의 두산이라는 존재와 함께 그 속에는 용과 관련된 설화가 구룡산에 못지않게 많이 전성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 취재팀들은 경산시 용성면 일대에 약 50여 개소에 달하는 용과 관련한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그 현장 속에서 남아있는 용과의 관련된 이야기들을 체록하면서 용성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교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용성면이라 했던가 하는데도 관심을 두고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 이번 용과 관련한 전설의 현장을 취재하는 기획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매남사리 그 정상에 있는 구룡산으로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해발 675m에 달하는 구룡산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곳 구룡산은 경북 경산시의 최동극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예부터 구룡산은 이쪽에 북쪽에 있는 영천시의 북안면, 그리고 이쪽엔 청도군 정산, 이쪽에는
경산시 매남사리 이렇게 해서 3개 시군이 서로 접해 있는 꼭지점에 불쑥 솟아나 있는 저곳 해발 675m입니다. 이 구룡산은요, 예부터 동해의 용왕의 셋째 딸이 와서 안주하고 그의 자식 9명을 성천시켰다 하는 그런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구룡의 생성 역사를 전설로 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편적으로 그 용이란 존재가 실존의 어떤 형태가 있다든지 또 실존에서 당장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 설화에서는 용은 상상의 동물이라고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래 앞에 보이는 이 연못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려한 구룡산의 탄세가 작은 계곡을 이루면서 그 계곡 사이로 스며 내려오는 물들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용종자 물술자로 써서 용수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이곳에는 경산시의 최동덕인 만큼 많은 설화를 간직하고 있고 또 역대부터 경산시의 관직에 임한 수장들은 이 구룡산을 맨 먼저 답사를 해서 구룡산에 아주 유서 깊은 길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속설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이쪽에는 용성면 면 소재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곳은 하늘 아래 그 첫 마을입니다. 이 경산시의 첫 마을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요, 바로 직전을 해서 올라가면은 구룡마을, 즉 매남사리로 가고 또 이리 가면은 구룡사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도로 표지판을 보면요, 위로 가면 구룡 쪽이고 옆으로 가면 청도 봉화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도로 표지판을 보면은 여기가 청도 우문면 그 봉화지구하고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저쪽에 북쪽에 보면요, 아스라이 그 이렇게 보이는 허미한 곳이 있고 저 건너에 멀리는 많은 촌락이 도시화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영천시 소재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은 청도, 영천, 경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곳은 위치상으로 해발 650m에 이르는 매남사리 구역입니다. 이 일대의 부락을 장제마을 또는 용암리라 이렇게 전성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마을 여러가 그렇듯 이 앞에 보면 남쪽에 보면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이 깊은 계곡에는 중앙에 동해의 용이 동해에서 이 매남산을 뚫고 돌아서 이 지점에 와서 성천하는 과정에서 바위가 올라왔다 하는 것이고, 마침 용이 성천하려니까 이 아래에서 산신녀가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근데 빨래 주변에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붉은 피와 같은 그런 물들이 사방 퍼지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놀란 용이 방향 감각을 잃고 좌회전을 하면서 이 가마득한 절벽 바위를 그대로
들이박았다 해서 지금도 움푹 들어가는 굴이 남아있고 그 굴 속에서 그때 영향을 받았다 하는 큰 바위군이 이 아래 굴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일대는 무속신앙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남을 기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장소다. 무속신앙의 장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룡산의 존재는요, 때로는 큰 강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높은 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로 성천한다. 하지만 그 성천 시기는 대부분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춘분에 성천하고 가을에 추분에 다시 본래 성천했던 그 주변 영역으로 다시 하강한다 하는 그런 설화적 그 해석을 덧붙이고 있죠. 다음에 보이는 여기 구룡산 아래 용암의 용성천과 또 이와 관련된 사건도 역시 성천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하나의 사건을 형상화 또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우뚝 솟은 산이 경산의 최동극인 구룡산입니다. 이 구룡산 좌측 좌청룡의 균령을 따라 내려오는 지점에서 이곳 용성면 육동지역 최안골인 부일리 앞마을에 와서 이 산이 지나치면서 이 마을이 생성될 그 시점, 다시 말하면 개척 당시에 작은 저수지를 막고 그 아래 6개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서 농사를 짓고 풍년 농사를 일구었다 하는 그러한 지명유래가 형성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구룡산은 9용이 성천했다. 그리고 9용이 하늘로 성천하고 추분이 되어서 문득 구룡산 아래 여러 저수지에 안조했다 하는 용의 특성을 살펴볼 때 이 저수지도 성천한 용이 추분에 반드시 이곳에 하강해서 이 일대의 물을 관리하고 제압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대는요, 여러 용과 관련한 지명이 곳곳에 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큰 틀을 이루었다는 용전, 그리고 용이 마치 거대한 물길을 이끌고 흘러갔다 해서 용천, 또 그리고 그 아래는 용소가 있고 등등 이 일대도 구룡산 아래 또는 소재지의 정면에 보이는 주산인 용산에 못지않게 용과 관련된 설화가 여러 곳 전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발룡산 그 기성에는 신라 시대 때 이 지방 출신인 원효 대사가 창건했다는 발룡사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발룡사에는 여러 개 전설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 전설 속에는 특히 왕과 관련된 설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태종 무일왕과 그 다음 문무왕이 그 발룡산 왕제를 넘어왔다 하는 그런 설화도 생생하게 전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현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길쭉한 이 계곡은요, 바로 앞에 보일지가 축조되어 있는 그 하구입니다. 이 하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그 골이 깊고 길었어요. 거대한 용이 동쪽 구룡산을 향해서 성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죠. 이 부일지는요, 용이 산다는 전설과 함께 이 일대는 부일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모두가 풍년농사를 이루면서 풍요로움을 얻고 있다 해서요, 이 부일 마을이 개척된 이후에 부일리와 함께 6개의 마을이 이 아래 정착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대는 하나의 거대한 본지처럼 생긴 지구라 해서 육동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용이 좌정했다는 용전으로 가서 그 일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마을은 고룡산 발룡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용전입니다. 용전은 용용자 밭전자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의 터가 되었다. 이 앞에 발룡산은 반석을 이뤘다. 용이. 그러니까 용이 자리로 잡았던, 용이 자리 잡은 곳이다 하는 뜻에서 반용산이라 하였고, 그 아래 마을을 용전이라 했다는 것이죠. 이 용전에 바로 용전과 부일천에서 이어지는 그 세천을 가지고 용천이라 하죠. 이제 결국 여기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 물이 부일천하고 합류되면서 모아진 물이 거대한 그 하천을 이루었다 해서 용용자 내천자를 썼는데 본래는 샘천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다르게 변이하면은 용은 곧 최고의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룡산의 전설과 함께 신라 시대 때 이 고장 출신인 원효 대사께서 발룡사를 창건하고 그 당시에 경주에서 군사들이 이 발룡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왕제를 통해서 이곳에 군사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642년부터 암양주에서 김유신 장군이 군사를 양성하였는데 그때 양성된 군사들이 모두 이곳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가 용전이죠. 그래서 당시 문무대왕과 태종무열왕이 인솔에 갔던 그 길이 바로 용천이다 한 것입니다. 용이 마치 큰 내를 이룬 것처럼 군사를 이끌고 밑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 아래 지명이 소천입니다. 소천은 적은 하천이다는 뜻인데 왜 군사가 이것뿐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밝혀주는 곳이 바로 거기서 줄곧 내려가면 다시 크게 그 좌회전하는 곳에 지금 조그마한 그 면 소재지가 있는데 그곳이 동곡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 계곡이란 뜻이죠. 그래서 동쪽 계곡으로 오르면은 경주에서 온 신라의 정예군이 거기에서 암양에서 훈련받은 주변과 함께 합류해서 동창천으로 이어져서 청도 이서와 합천을 거쳐서 대야성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전설이 이곳에 서려 있는데 이곳에는 고룡산 발룡사가 있는가 하면 용에 관한 설화가 곳곳에 숨어 있죠. 그 용은 바로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성면은 이 용의 발상지로서 가장 상위급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일대는 전방에 고룡산에서 형성된 산맥이 우측에 발룡산까지 이어져 오면서 각
작은 계곡을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수계가 한 곳에 모여서 흘러내리는 하천이죠. 이 하천을 두고 언제부터인가 용천이다 했죠. 용용자, 내천자를 붙였는데 그 앞전에는 용용자, 샘천자를 붙였다고 하죠. 샘천자를 붙인 용천은 곧 발룡산 아래에서 그 흘러내리는 물이 직접 이 부일천과 그 합수를 해서 흘러내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앞마을은 예부터 구활입니다. 인별에 아홉구자를 쓰고 화자는 불화자입니다. 그런 마을을 썼는데 그 마을에는 자주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설인들은 이 하천의 이름을 따서 용천이라고 바꾸고부터는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마을에 큰 화재는 없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지역의 지명유래입니다. 이 하천은 왜 용천이라 하나 하면은 발룡산에서 내려와서 용전에서 암양주의 김주신 장군이 암양 주병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군사를 직접 인솔해 와서 태종 무일원과 훗날 문무왕이 되었던 김범민 왕자에게 인계를 했다. 그래서 그 군사를 이끌고 멀리 동고까지 가서 온문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그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용이 내려온 것과 같아 해서 용천이라 붙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왕이 직접 인솔하는 병사가 용이 흘러내리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았다 하는 의미에서 용천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고 하죠. 이 아래는 실제 용과 관련된 지명이 여러 있습니다. 용소도 있고 또 용정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소천까지 이어지는데 곳곳이 용과 관련해서 그 설화로 모두가 물 부족함이 없이 풍년 농사를 이루고 있다 하죠. 앞에 보이는 이 소는요, 구룡산에서 내려오는 줄기, 그 줄기가 이어지면서 발룡산까지 연결되는 과정이었어요. 이 일대에서 계곡에서 모아지는 세천이 부일리 물줄기가 한테 모여져 마치 범람한 그런 형태처럼 물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용전, 용천과 같이 용과 관련된 그런 설화가 전성되는 곳이죠. 즉 용전은요, 용이 틀을 이루었다 해서 용용자, 밭전자이고 그 밑에 흐르는 물은 본래는 용용자, 샘천자를 써서 용의 샘이다 했는데 훗날 그 일대에서 흘리는 세천의 물을 지칭해서 용천이다, 용용자, 내천이다 이렇게 불러서 오연되어 있는 앞 세천을 기역자 형식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물이 맴도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이 구룡산의 용이 춘분에 성천했다가 추분에 이곳에 내려서 논이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 여기에 모인 물들이 청도군 소천리까지 또 밀양까지도 물이 흘러갔다 하는 그러한 지역 구전이 있죠. 앞에 이 일대는 육동지구의 대종리라 하는데, 이 대종리는요, 예부터 전성되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나벌 전설이다 해서 이 일대 산을 세나벌이라고 지정했는데, 이 세나벌 들녘에 한 큰 부자가 있었어. 부자가 너무나 욕심이 많았어. 스스로의 업을 감당하지 못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죠. 앞에 보이는 이 산은
이 바위들이 보면 용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구룡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북용이다 또 용이 이렇게 굴러서 나간다 했는데, 부자가 망하게 된 것은 부자가 욕심이 많아서 한 도성이 지나가다가 이 앞에 거북바위의 목에다 명글씨를 감아 두었더니 결국 거북바위 목에서 피가 흘렀다. 그로 인해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모두 소실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설화는 곧 물을 거슬렀다 하는 데서 용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특징적인 구룡산 줄령에 모아져 있는 전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룡산의 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경산 용성면 지역에 구룡산을 중심으로 반분한다면 남쪽 편과 북쪽 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북쪽에는 용과 관련된 그러한 설화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남쪽에만 유독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좌청룡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설화의 그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다분히 풍수학적인 그러한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왼손편에 육중한 모습과 근엄한 자태를 보이고 있는 저 산은 용성 면민들의 정신적 지주인 용산입니다. 멀리 보이는 저 용산은 태고 때부터 이 지역에 살던 안악이 오목천 강변에서 문득 남서쪽으로 보니까 검은 안개가 지푸르게 짙어져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시커먼 물체가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악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곳에는 종전까지 없었던 거대한 산이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란 안악은 어머나 산이 걸어온다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른 후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전성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저 정면에 보이는 용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 친구들이 고향을 찾은 겸에 용산에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있는 위치가 용산 한 중턱에 와 있고, 바로 조금 올라가면 유명한 샘이 하나 있습니다. 용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샘인데, 어릴 때 우리들은 놀러 와서 이것을 무지개 샘이라고도 하고, 그 깊이가 워낙 깊어서 명주 실구리가 하나가 다 들어갈 만큼 깊은 샘이었다 하는데, 지금도 샘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최 박사님 여기 자주 오신다면서요? 예, 어릴 때부터 뭐 소원 먹이도 오고, 이 샘은, 이 일대에 가뭄이 들면은 기우제를 지내는, 샘이었습니다. 옳지. 지금도 가면은 옆에 재단이 있고, 예, 해마다, 가뭄이 들 때마다,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맞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여기에, 묘를 쓰면 명당이라고 해서 자손들이 발복을 한다 해서. 예. 그래서 옛날에 전설에 의하면은 이 용산 정상 쪽에 아주 묘를 서면은 발복을 하는 뭐 좋은 산소터가 있다고, 명당터가 있다고 소문이 나서 무지시험 이 부근에 명당터가 있어서 산소를 서면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 때마다 이 온 고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농기구를 갖고 와서 온 산을 뒤져서 그 산소를 없애면은 반드시 큰 비가 완 걸로 그래 전설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왼쪽에 이 큰 바위, 넓은 바위가 있는데 저기는 기어제를 지내던 재물을 채웠던 바위입니다. 그 넓적 바위가 큰 게 있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 이 일대에
기가 세가지고 무속인들이 가끔 텐트를 치고 촛불로 해서 몇 달씩 지내니까 산불 위험이 있어서 근래에 행정구역에서 행정에서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요 돌요 납작한 나라는 거 요도 뭐 재물을 바치고 예, 여러 가지도 가끔 무속인들이 그런 거 제물로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고 표가 나는 건데. 예. 이 우물은 옛날에 이런 게 돌 담장이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 우물이 큰 웅덩이였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수직 동굴인데 맞아. 명주실 한 탈이 들어가니 깊은 셈이었습니다. 맞아. 지금 했는데 맥혔네. 예, 그래서 위험해서 응. 소도 빠지고 애들 빠질까 싶어서 마을 어른들이 중간에 막고 옳지. 예, 위에 또 이 벽을 쌓았습니다. 맞아. 우리 어릴 때 소풍할 때 보면 그 부대나무가 큰 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샘이 있고 예, 하니까 물이 푸구하니까 예, 굉장히 예, 습기가 많고 예. 그랬어요. 예. 이 샘은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그렇죠. 겨울에도 기미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여기서 이제 용이 살고 뭐 예. 용샘이라 하기도 하고 예. 뭐 그랬잖아요. 예, 무지개 샘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 유명한 거지. 예. 이 이 자, 턱에 이렇게 큰 자연고을의 대표적인 기워져 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 집에서 그런데 듣기로는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요 근방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비가 내리거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그게 물기가 이렇게 먹으면서 멀리서도 거울처럼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예. 바위가 있다는데 예. 그거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릴 때 여기에 기워제를 지내면은 비가 오기 전에 응. 바위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는 곳입니다. 아, 예, 지금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이 바위입니다. 앞에가. 이 바위. 예, 바위가 저쪽 면이 되게 큽니다. 옳죠. 가리가 안 비는데 저쪽 면이 큽니다. 그리고 제상을 지냈던 바위는 제단을 지냈던 바위는 저기 또 있습니다. 나딱한 거. 보이시는 거 올라 보십시오. 이거 보이는데 저쪽 저 바위 넘어. 그 납작한 게 저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 재단인데. 예, 재단에 했는 곳이고 물이 비친 바위는 앞에 이 바위 큰 바위 이겁니다. 요거. 앞에 이 바위. 무지개 샘에 개인이 와서 제사 지내는 제단은 이겁니다. 그리고 단체로 제단 지내는 저 왼쪽에 큰 바위 납작한 바위가 있습니다. 일면 넓적바위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단을 지냈습니다. 지금 이 바위가 옛날부터 내로 말에 의하면은 비 오기 한 2, 3일 전부터 물을 줄줄 뿜었다는 그 아주 영음이 있는 바위입니다. 자, 재단이 요. 계단은 저 왼쪽에. 여도 뭐 여기 재단 했는데 그는 이 바위가 기우제를 지낼 때 재물을 쌓아놓고 지내던 재단 바위입니다. 또 사람이 손으로 다듬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또 넓고. 아주 수평 많았어요. 뻥하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쓰겠다. 예. 그래서 똑 이 바위만 밑에 있는 저 바위만 물기를 뿜은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큰 바위들이 뒤에 있는 이 바위들 전부 다 물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자, 내려가. 오케이. 지금 밑에 보이는 뚝으로 저걸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용산 사성의 외성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마르지 않는 이 무지개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 한 단 정도는 군데군데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은 띄엄띄엄 이렇게 표가 딱 나요. 성벽 흔적이 있어요. 면장한테 내가 건의사 올릴게요. 이거는 있는지 사람 상기고, 이거는 그러니까 깔끔하게 사람이 이거는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길 만들면서 저 위에 그 무지개선 주변 영역도 비석을 안에 엮고. 저기 저 돌 있죠. 저기 성벽 돌입니다. 무슨 돌? 돌 큰 거 있죠. 저는 저 단 보이죠 위에 오른쪽에. 저는 산성 성벽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 맞아. 옛날 밑에 하던 요거 찍어 이렇게 해야 돼. 그 여기 성터가 딱 보여. 확실히 보여 여기. 그 1단, 2단 해가 여기 오면 보여. 저 아래 쌓는 표가 나잖아. 이게 성이. 이 성이에요. 2단 쭉 연결되고. 이 성벽입니다. 이거는 길날 때 이니저 사람이 쌓았고. 이건 아니고. 포시 나잖아요. 성벽이 좀 확실히 사람이 딱 쌓는 포시가 나잖아요. 그래. 저 보이소. 그래.
저기 외성이다. 외성, 예. 이까지 쭉 연결되네. 다 돼 있죠. 외성이고, 외성 성문 입구가 무지샘인 것 같아. 일단, 성 안에서 백성들이 군사에 물을 없이 죽으니까, 그렇죠. 필사적으로 무지샘을 사수하는 기라. 당연하지. 그래서 왜 성벽이 있는 기라. 이게 뚫은 이게 다, 저 산호 포시 나잖아. 일도가 성벽이라. 용산성을 오려는 그 팔부능선 앞에는요, 외성이라 했어. 본성으로 오르는 그 입구에 보면은 좌측편에 무지개 샘이다. 즉 홍천이라 해서 기존의 그 바닥 위에서 샘과 같은 그런 큰 형태가 그 조성된 자리에서 물이 1년 연중 분출되고 또 그 물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 하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정언이고, 그 홍천을 위해하면은 반드시 홍천에 의해서 위해한 자가 응징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구전이 하나의 설화 형태로 전성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드디어 용산산성에 와 있습니다. 전부 다 복원을 못하고 동문 일부를 복원했는 그 동문. 앞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네요. 여기는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표시를 했고, 영산시 용성면 공란리 산 78번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용산산성은 용성면과 남산면의 접경에 위치해서 용산의 정상 435m입니다. 포함해서 남북이 긴 장방형의 형태를 띠는 퇴매식 산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산성은 퇴매식 산성과 포곡식 산성으로 구분합니다. 퇴매식 산성은 산 정상을 중심에서 빽 돌아가면서 쌓은 성을 말하는데 비교적 좁은 그 성내를 이루고, 포곡식은 뭐 여러 그 산을 아우러서 밑에 계곡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그런 산성입니다. 예를 들면 그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포곡식 산성인데 그 안에 민가도 있고 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조물도 있고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은 경주, 청도, 경산, 대구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서 이 일대 요충지로 성내에 보이는 토기, 와편 등으로 봐서 신라의 성곽으로 보인다. 성 둘레는 1.5km 내외, 동측 성벽은 외부에서 이중으로 감싸는 특이한 이중성 형태를 지닌 성곽이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는 복원된 북문에 현재 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나오시 본 무지개 샘은 지나왔고 성벽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무지개 샘은 군사들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벽을 외성을 쌓은 흔적이 있고, 예. 현재 주 통로는 동무입니다. 그 서문은 굉장히 그 절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성벽도 흙과 돌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동문 나머지 문은 전부 다 돌로 된 돌산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거 복원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이 성벽 전체 둘레가 약 1.5km 정도 됩니다. 성벽 전체 둘레가. 아까 안내 그러냐. 1.5km 정도 되고, 현재 근래에 이 성에 있는 물이 비 오면 물을 다 모아서 물을 보내는 출구가 연못. 성벽 밖으로 물을 보내는 배수구가 찾았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샘은 무지개 샘은 사실상 물이 마르지 않는 군사들의 주요 물이었고, 중간중간에 있는 연못들은 빗물을 모아서 그냥 흐대물을 사용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으로 조성한 연못입니다. 인공으로 조성한 연못입니다. 연못이고, 그래서 이 산 전체를 봤을 때는 방한 보면은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군이 동쪽으로 와도 동쪽으로 쳐들어오고 서쪽에는 너무나 가파라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남선 쪽에는. 예.
해설사께서 이 산성의 축조 연대 형식 또 주변 환경 등을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일대는 산성이라기보다 이 경산 그 용성면 일대에 전설을 한 군데 집대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우뚝 솟아 있는 전설의 주인공이 용입니다. 그래서 설화에도 용이란 것은 최고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성의 축조 연대는 사만시대 또는 삼국시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사만시대일 것 같으면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축조될 산성일 것이다 하는 그 추측도 있고, 삼국시대라면은 신라시대 때 김인문 암양주 총관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장산성을 쌓았다는 그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용산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산 산성의 역할은요, 경산, 지금의 경산 소재지의 동남을 지켜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주로 가는 길목이고 또 그 백제로 가는 또 그 입구고, 이렇게 해서 이 산성은 신라시대 때는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산 중턱에서 이래 용성 전체를 내려다보면 경치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뭐 내 고향이라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 멀리 구룡산이 탁 보이고 매남골 송림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 골목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들렸던 곳이 이제 그 용북골인데 저기 그 태양광 설치하는 거 보이죠? 예, 그 아래 복성밭에 우리가 용샘에 갔다 왔잖아. 바로 여기서 직선으로 보입니다. 그 용샘하고 여기 있는 아래 있는 무지개샘하고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앞에 있는 미륵지하고 오산 이리에 있는 용담지하고 용담지 있죠. 예, 연관성이 있는 게 정면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미륵지 있는 용이 용남지에서 목욕을 하고 갔다, 왔다 갔다. 그렇길래 밤에는 미륵지 있고 낮에는 용담지 있고 용이 왔다 갔다 하는 전설도 있고 또 여기 곡신리 뒤에 보면은 용두지라 하는 또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이 일대에 쭉 양사 또 바로 옆에 또 남쪽에 보면 용산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수지 이름이 앞에 자는 다 용으로 시작해서 용산의 용의 전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우물이 또 하나 있는데 요 성내에 우물이 여러 개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곳곳에 우물이 터가 발굴되어 있고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물들은 무지의 샘같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이 아니고 비가 왔을 때 큰 웅덩이를 파서 저장했다가 섰는 우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안 보인다. 예.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길이 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어릴 때 제가 부모님들한테 노상 마을 주민들한테 마차 도배기 했는데 장군이 마차를 타고 다녔던 길입니다. 옳지. 그래서 지금은 숲 우거졌는데 제가 어릴 때는 마차 바퀴 있는데 풀이 한 개도 빼겠고 중간에 막 풀이 나선 걸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까지 이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사람 안 다니니까 뭐 길이 없어졌네. 예. 그 남쪽에 그 일대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마을이 지금의 지명으로 용산리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있는 기슭에다가 취락을 형성했다 해서 용산리죠. 그 용산리가 있는 바로 동쪽으로 바라보는 기점에서 좌측편 하단에 보면은 용이 성천하다 꼬리로 바닥을 쳐서 큰 절개지, 계곡을 만들어내고 그 아래에는 용산지라는 큰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용이 성천하기 직전에 그 저수지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하늘로 성천했다. 또 용산에서 우측으로 내려다 보면은 용두지라는 못이 있습니다. 본래 이 저수지는 용당이라 했는데 후대에는 이 저수지를 용두지라 했다는 것입니다.
제 앞에 길게 뻗어 있는 이 천은요, 오산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산천은 저 정면에 보이는 저 불쑥 솟은 산, 즉 용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이 일대로 범람해서 저 앞에 그 능선이 있는 그 하구까지 전부 물이 가득 차서 회류하면서 오목천, 동서로 뻗어 있는 오목천과 합류하는 그런 지점이 이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과 이 세천은 옛날부터 용천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용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용과 관련된 이런 설화가 이 일대에 가득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서 있는 이 우측에 보이는 저 능선의 밑에는요, 무지개 호소 또는 용소라 해서 이 일대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회류하면서 깊은 웅덩이를 만들었어. 그 궁덩이 속에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짙은 물들이 쌓여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일대가 그 유일한 초등학교의 소풍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늘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일대는 물이 그 능선의 아래까지 차여서 그 능선 아래에는 이 속에 살고 있는 갖가지 민물 그 어류가 또 자라등이 저기에 기어 올라가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산의 주산으로 보이는 저 용산은 이 일대의 천우를 제압하는 그러한 형태로 넓은 그 하천을 형성했고, 곳곳에 용과 관련된 그런 설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저 건물이 보이는 저 위쪽에 용산 바로 밑부분의 계곡에는요, 용이 춘분에는 하늘로 성천했다가 가을에 추분에는 하강에서 그 큰 못에 살았다 해서 그 못을 용당지 또는 용두지라 지칭했다 하는 그런 또 구전이 있고, 이 일대도 용과 관련된 크고 작은 그런 지명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용산은 정면과 또 북쪽, 남쪽, 서쪽 곳곳에 용과 관련되는 그런 지명들이 그 전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을 용성면이라 명명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기록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산에서 직접 흘러 내려오는 세천, 즉 오산천 일대의 앱모습을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면서 하천을 좁히고 옆에 하천 부지를 농지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 아래까지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는 포락지로서 많은 그 물고기들이 살고, 그 또 물이 범람할 때는 저 일대까지 많은 물들이 회류해서 오목천과 합류했던 지점이다 하는 것이죠. 이 앞에 정면에 보이는 곳은 바로 용소다, 용용자, 물소자, 용소다, 또 무지개 소다 해서요, 그 속에는 용이 살았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그 속은 짙은 물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이 깊어 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일대를 찾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전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 일대가 농지로 조성되었죠. 본래는 하천이었는데 하천 부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농지로 일부 조성하다 보니까 그 일대는 어쩔 수 없이 농지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당시의 용소가 묻혀버렸다는 것이죠. 앞에 보이는 이 움푹 들어간 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용소의 현장입니다. 지금은 넝쿨로 인해서 잘 확인할 수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불쑥 솟아오른 저곳이 바위가 있었던 곳이고 마치 화산의 분화구처럼 그렇게 생겼다 해서 그 작은 화산이다 이런 평도 했고, 용이 춘분에 성천에서 추분에 하강을 해서 이곳에 내려왔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고, 또 한 설화는 용산 좌측편 계곡에 있는 큰 저수지 이름하여 용당지 또는 용두지라 하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노밀었다 하는 그런 전설 등 이 일대는 전설의 현장입니다. 용과 관련한 전설의 현장으로서 앞에 보이는 이곳은 용이 직접 살았다 하는 그런 구정이 있고, 그 물길을 따라 오목천 쪽으로 내려오면은요, 거기에는 큰 이무기가 살았는데 이무기가 성천하지 못하고 늘 하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오목천 일대의 물을 제압했다 하는 그런 기록과 함께 그 일대는 맹구대, 방구대란 두 개의 불쑥 솟아오른 바위굴이 있는데 거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무기가 들락거렸다는 그런 설화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 경산시 용성면 부제리 불등곡의 그 안골에 있는 복숭아밭 코너에 작은 그 웅덩이 옆에 서가 있습니다. 이 웅덩이는 그 저희가 어릴 때부터 그 친구들 따라 와서 여름에 그 몸을 담그고 목욕도 했는데 굉장히 물이 찹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샘물이 이렇게 새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용이 살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용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건너편에 보이는 용산에 있는 무지개샘하고 또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전승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용성면 부제리 손 불등고개 밑에 있는 연못으로서 옛날에부터 전설에 의하면은 깊은 웅덩이였는데 아무리 가물해도 물이 계속 새가 나오고 용산의 용의 전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웅덩이입니다. 이곳은 용성면 부제리에서 그 육동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불등고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에서 그 안골, 그 가척과 관계되는 안골에 이래 자리 잡은 자그마한 웅덩이가 있었는데 1년 연중 물이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고 똑같이 왔고 한겨울에도 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지방 사람들은 그 웅덩이를 가지고 용이 살고 있는 곳이다 해서 금기사항으로 일체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용산에 있는 무지개샘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해서 용산의 무지개샘 옆에 용두골의 미륵지 등등과 합해서 그 비를 제압하는 그런 상호 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자연 천년샘이다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큽니다. 그 당시에 그보다 한 10배 정도 큰 것은 이 일대 농지를 새롭게 조성하면서 아마 그 물을 활용해서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마 확장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좀 전에 용어물과 연계되는 곳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곳은 용용자 머리 둘자를 써서 용두골이라는 그런 지명을 갖고 있고요. 이 아래 저수지는 지금 관명은 미륵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부터 미릉지 또 미륵지라고 그렇게 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저수지를 조성할 때 이 저수지 속에서 미륵불이 화연했다는 그런 전설이 이 일대에 전성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일대가 용과 관련된 전설이 난무하고 저 용두골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보면 해발 400여 미터에 달하는 용산이 있습니다. 저 용산은 용선면의 주산이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만, 저 속에는 용산산성이라는 산성을 쌓았고, 산성에 기거하던 군사들이 직접 음료로 사용했던 우물이 한 6개 정도 쪼되어 있는데, 용샘 또는 무지개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과 이 미륵지, 앞전에 보았던 그 용우물,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설화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일대가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연못, 이 저수지 자체도 미륵지 또는 미릉지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았을 때, 미릉은 바로 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용은 곧 물이니까 그 물 자체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저수지도 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지방의 용, 이 용이란 존재에 대해서 해설한 그런 이제 선행 연구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에 보면, 이 책은 용사상과 한국 고전문학에 대해서 이혜화라는 선생이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용의 권능을 아주 세분화해 놨고, 또 다른 또 기록에는 불면의 신화, 불면의 신화라 해서, 이 책은 윤열수라는 분이 집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용관계 그림과 더불었어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용과 관련된 기록과 또 민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그림들을 여기에 수록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책자는 우리 문화의 상징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종대 선생이 집필한 책입니다. 여기에도 용에 관한 여러 개의 다양한 이야기가 전성되고 있고요. 또 제가 약 한 10년 전에 원효의 파괴는 대성인가 무의 실천인가 하는 그 책 속에 원효란 존재와 또 용에 대한 하나의 그 상호작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선행 연구 책자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성면은 어떻게 해서 그 지명까지도 용용자를 붙인 면이라고 하였는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독 용성은 용이라는 어떤 지명이 참 많은 곳입니다. 마을 지명이 그런가 하면 어떤 풍물, 또 어떤 그 상징적 존재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개에 달하는 그러한 설화의 현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앞에 용산성 7, 8부 능선에 산 산성과 함께, 그 산성은 용성인들의 정신적 지주격이고 우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산성과의 작용에서 용과 성을 따서 이렇게 용성이란 지명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용에 대한 그 전설의 현장을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의욕적으로 답사를 하면서 또 떠드는 인사와 함께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은요, 결국 용이란 존재는 하나의 동물적인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지역의 큰 사건을 의미하고 있었다 하는데 결론을 모을 수밖에 없었고, 그 존재 하나하나의 모티브가 결국
서기 642년에 본래 이 땅이 압도국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압도국이 서기 102년에 멸망하고 계속 그냥 방치하다시피 존치되어 오던 것을 서기 642년에 이르러서 선덕 여왕의 명의에 의해서 암양주다라고 명명되었던 것이죠. 그때 김유신 장군이,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암양의 군주로 왔다. 와서는 삼국 통일을 위해서 암양 일대 또 주변 지역까지 많은 청장년들을 직무해서 암양의 세계 훈련소를 축조한 후 거기에서 훈련을 시켰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병졸들이 김유신의 인솔 하에 결국은 현재 발룡산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태종무일왕과 김민문에게 인계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흐름 자체도 밑에 지명과 현재 남아있는 여러 지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용천과 동국을 지나서 위쪽인 지금의 우문댐 입구가 되는 그 지점에서 합류를 해서 청도 동천천을 따라서 이서와 경남 합천 쪽으로 이동해서 대야성으로 출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는 서기 642년은 백제의 의자왕에 의해서 윤충과 성충의 그 두 장군을 선두로 약 1만이 넘는 군사가 대야성에 침범을 해서 결국은 함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성주 내외가 바로 신라의 실력자인 후대의 태종무열왕으로 등극한 김춘추 공의 사위이자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조정에서도 그 백제와의 관계를 하나의 한으로 보고 이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였던 것이 바로 그 훈련장이 있었던 암양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하나의 실화를 의인화한 것이 바로 구룡과 용산 그 일대에서 전성되는 설화의 형태로 이렇게 뜻을 모아 보았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없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 그 화소를 분류해보고 분석해보면 그게 이상하게 톱니바퀴 털처럼 탁탁탁탁탁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신라가 삼국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출정 기지, 중요한 삼국 통일의 발상지를 이룬 곳이 첫 번째는 암양주 소재지요. 두 번째는 용성면 일대란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변이 되는 과정에서 곧 이곳이 용의 고장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양 지역에도 삼용가이라든지 또 용암리라든지 이런 지명이 용과 관련된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그 암양 두룩산 일대에서 훈련한 당시 김유신 휘하의 장병들과 연계된 그런 설화가 의인화돼서 전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앞에 이야기가 저희들이 모은 결론과 일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준 많은 그 구독자와 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